언제나 필승! 자, 이번에는 원자재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와 그리고 한국 증시에 대해서 특히 핵심 신흥국들을 위주로 좀 분석을 해드렸고, 그 전에는 이제 원자재와 핵심 신흥국들의 증시가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그런 원자재에 대해서, 왜냐면 저번에는 한국을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 증시의 비교를 통해서 신흥국들의 그런 증시에 대해서 분석해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원자재에 대해서 분석해드릴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격인 경기와 함께 가고 있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구리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구리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미스터 닥터 코퍼라고 불리죠. 그만큼 경기를 선행하는 선행 지표로도 많이 쓰이는 곳이고, 특히 뭐 배터리라던가 혹은 태양광, 풍력 이런 식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도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광물이기 때문에 역시나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리를 보면서 가장 중시해야 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습니다.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 왜냐하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구리 수요를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00의 구리가 만약에 매년 100 정도의 구리가 사라진다면, 그러니까 수요로 쓰인다면 그 중에 40은 중국이 쓴다. 그만큼 중국이 굉장히 압도적이라는 것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많이 꺾이면서 구리 가격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대략 한 30%가량이 하락했죠. 이런 가운데에서 그런 중국에 대한 부동산이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관심을 꺼야 되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 이미 구리의 수입량을 늘리고 있어요. 실제로 작년 대비해서 이제 상반기만 비교했을 때, 우리 상반기만 비교했을 때도 작년 대비해서 한 4%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미 그 구리 같은 경우는 사실 건설 쪽에서 많은 물량이 쓰이는 것은 맞지만, 그 외에도 뭐 케이블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뭐 풍력, 태양광 이쪽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미 중국에서는 구리의 수입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어요. 네,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경기도 살리기 위해서 이미 중국은 대략 한 100조 원 이상, 100조 원 이상의 그런 양적 완화 자금을 꾸준히 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금리 인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미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의 그런 채권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결국 부동산 경기가 저는 여기서는 더 이상,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시스템 위기로 간다던가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붕괴되면서 중국 경기도 금융위기에 빠진다거나 그럴 일은 저는 딱히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중국뿐만이 아니에요. 신흥국들 위주로 해서 건설 경기가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뭐 대표적으로 인도가 있을 수 있고요. 뭐 베트남이라던가 뭐 멕시코,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이런 국가들을 들 수가 있는 것인데, 역시 이들 국가의 그런 성장률 혹은 건설 경기에 대한 그런 어, 현 상황 등을 봤을 때에는 결국 구리의 쓰임새가, 그리고 구리의 그런 수요량이 가면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멈추지 않을 경우, 결국 풍력,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에 다 들어가는 주요 금속 원자재이기 때문에 역시나 수요량이 굉장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장기적으로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다만 그런 수요량이 증가하는 와중에 공급량을 봐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재고가 전년도 대비해서 2분의 1 토막 났어요. 2분의 1 토막 이상 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이제 한 20년? 최근 20년 동안 구리의 구리의 그런 재고량이 최하예요, 최하. 구리의 재고량이 최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구리의 그런 가격이 여기서 더 폭락할 수가 있겠는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꽤나 상승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구리의 그런 재고량이 역대 20년 만에 가장 최하의 그런 재고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에 비해서 수요량을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봤을 때, 저는 꽤나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비축량 자체가 이미 올해 들어서 100개가 있었다고 한다면 거의 뭐 한 3, 40밖에 안 남았어요. 1년 전에 비해서 2분의 1 토막 이상 낮다고 했죠. 그리고 재고량이 매우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ESG다 뭐다 해서 이런 광산 기업들 혹은 광산에 대한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를 전부 다 막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런 구리 광산 기업들이 더 많은 채굴을 하고 싶다고 해도 환경 오염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지난 이제 40년 동안, 특히 지난 10년 동안 매우 가파른, 매우 심각한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면서, 사실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럼 가면 갈수록 하락하는 이 원자재를 광산기업들이 과연 어, 채굴할 용의가 있었겠느냐 한다는 거죠. 저는 딱히 채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공급량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역시나 지난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수많은 광산기업들이 파산됐거나 혹은 인수합병 됐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이제 거의 독과점적인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공급량을 충분히 조절함으로써, 뭐 지금의 오펙 국가들처럼 말이죠.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구리의 가격을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광산 하나를 다시금 개발한다고 한다면 구리광산 같은 경우는 최소한 6년, 5년에서 6년, 최소한 6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지금 당장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이게 가능하겠는가? 저는 장기가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고스란히 가격이 반영되는 것이고, 따라서 구리의 가격이라던가 혹은 구리 광산 기업들은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대략 생산량이 거의 증가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재고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수요량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인데 태양광 풍력 전기차에 쓰이는 구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역시나 그런 것이고, 그런 것들 봤을 때 결국 쇼티지 현상, 그러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조만간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CPER이라는 이런 구리 ETF라던가 혹은 이제 구리 채굴 ETF, 구리 채굴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죠. 혹은 대표적인 구리 기업이죠. 구리 광산 기업입니다. 프리포트 맥모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질만 하지 않을까.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구리가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멤버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부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좀 하셔서 제가 답변 드린 거죠. 텔레그램 방입니다. 최근에는 라이브를 줄이셔서 자주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항상 텔레그램 분석글, 유튜브 영상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다른 분이시죠. 이런 질문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토론방도 하나 오픈할 거예요. 토론방 오픈하면 이런 질문 답변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양질의 그런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필승님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지인 중 한 분이 얼마 전 유럽으로 실제 경기와 물가를 체감할 겸 여행을 다녀왔는데 들은 얘기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 마트나 식당, 외식 물가가 10년 전 여행 당시와 거의 다르지 않았답니다. 예, 이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서서히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우리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또 베를린 타워나 에펠탑에서 전경을 내려다보면 관광지나 도로 곳곳이 굉장히 많은 곳이 공사 중이었다고 하네요. 명품관은 사람이 관광객들이 너무 많고 물건도 별로 없었다네요. 리오프닝으로 사람이 북적북적 오히려 경기가 호황이 아닌가 착각이 들었다네요. 한국에서 보는 데이터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얘기들입니다. 이런 라데팡스와 같은 혁신 도시 또한 엄청 신세계였고 건설붐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라네요. 네, 대부분의 기사와 정보들은 쓰레기다. 다시 한번 체감합니다. 필승. 물론 시장의 생각은 그 노이즈들로 인해서 하루하루 조울증 환자처럼 움직이니 필승님의 기술적 분석과 해안이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힘이 되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리에 대해서 분석해드렸고, 구리의 재고량, 공급량, 수요량을 필두로 해서 분석해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리 ETF, 구리 광산을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 그리고 대표적인 구리 광산 기업인 FCX, 프리포트 맥모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